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모집 단위는 정원 350명이고 그 전국에서 70% 245명을 선발하고요. 용인 지역에서 10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으로는 저희는 자사고로 전환하면서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문, 자연 3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크게 보시면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과정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이고요. 인문, 자연은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내신 50점 5개국 과목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4개 학기에 그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요. 50점 반영하고 서류평가가 같이 포함됩니다. 서류는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가 딱 3가지인데 자기개발계획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이 3가지고요. 이 중에서 학생이 작성하실 수 있는 거는 자기개발계획서 하나죠. 추천서는 담임선생님이 써주실 거고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학교에서 학생이 3년간 생활을 하다 보면 작성이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 평가하는 것도 그 자기개발계획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계획서 하나 가지고 25점을 평가해서 이 75점 만점으로 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이 2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에 의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요소가 딱 3가지입니다. 내신, 서류, 면접 3가지고요.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전형이 하나 추가가 된 게 있어서 그걸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올해 그 농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 똑같이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단계에서 내신 50점 만에 반영을 합니다. 내신 50점으로 5개국 과목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때 50점을 통해서 2배수를 선발해서 2배수 대상자들은 면접으로 넘어가고요. 포함된 2단계 포함 인원은 일반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즉 1단계에서는 불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2단계 2배수 넘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요소, 즉 내신부터 먼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크게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정 과목은 그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반영 비율은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30, 3학년 2학기 30 해서 100%고요. 국영수사가 5개 과목을 반영을 해서 그걸로 30점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3과목입니다. 3과목인데 이때 수학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은 한번 무조건 고정되고 실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개 교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개 교과목은 그 지정 과목 아까 전에 나온 국영수사가 이 5과목 중에 2개 교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수학 성적이 더 좋다 그랬을 때 수학을 또 넣어도 되느냐, 여기 1, 2번 중에 수학을 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학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서 최대 3번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인문과정을 지원하는데 실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해봤더니 수학이랑 과학을 넣는 게 성적이 더 좋더라. 그 반대로 자연과정을 지원하는데 국어, 영어를 넣는 게 점수가 더 좋더라.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이 개량화된 시계도 그 학생의 그 장점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을 넣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학생들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신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서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소리 너무 울리지 않으세요, 혹시? 잘 들리나요? 예? 들려요? 예. 이건 안 들리죠? 예,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부분인데요. 서류는 작년까지는 학습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학년도까지는 학습계획서로 학습과정, 독서활동, 봉사체험 세 가지를 작성을 하게 됐었고요. 올해 201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자기개발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크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랑 구성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학습과정이랑 독서활동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체험 활동이 확대된 게 구성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상에 보시면은 저희 학교 올해 그 자기개발계획서 양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교과부의 지침이었고요. 그 지침을 각 학교별로 수정이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대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실제 사용되는 자기개발계획서 양식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해서 졸업 후 어떤 진로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이 4개를 다 써야 되느냐? 예, 일단 다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자기개발계획서, 학생이 낸 서류를 평가를 할 때 학생이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에 많은 부분이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는 다 작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천자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250, 250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야 됩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과거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과거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 후 어떤 공부를 하고 졸업 후 어떤 진로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명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짧게라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명해서 이 4가지를, 이 자기개발계획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쓸 때 이런 안내를 드렸습니다. 천자라는 글자 수에 구애받지 말고 처음에 몇 장을 써라. 몇 장을 써서 그거를 점점 줄여와서 천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써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작성이 됐을 거예요. 작성이 됐는데 지금 천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버려야 될지, 어떤 걸 더 구체화시켜야 될지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버렸는데도 벌써 천자는 훌쩍 넘어가 있고요. 그걸 지금 줄이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이때 부모님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보시면 어른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천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또 요즘 서류 관련돼서 종종 나온 질문이 공백 포함이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 공백 포함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써서 공백 들어간 것들이 포함돼서 천자고요. 또 하나 요즘 이제 더 자주 나온 질문이, 그러면 문단을 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인데, 문단을 끊는 건 스페이스 공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조금 정리하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2권을 선정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책 500자면 책별로 250자밖에 작성 못합니다. 250자라면 정말 짧은 거예요. 정말 짧은 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적기에는 적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학생이 그걸 읽고 뭘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그런 거 위주로 짧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자면, 학생들이 책을 읽었을 때 내 이미지잖아요. 자기개발계획서라는 게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좀 중3 학생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대학 학부 수준에 읽을 책, 아니면 원서 같은 것들. 네, 분명히 그걸 읽고 그 학생이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다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재해석을 해냈다면, 자기만 재해석을 해냈다면 그건 분명히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는 학생이 면접 시에 자신 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첫해 어떤 학생의 수를 봤었는데 그 학생 독서 부분이 그때가 첫해니까 2년 전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했었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원서를 읽어보고요. 그 학생 꿈이 의사였습니다. 자, 중3 학생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읽고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냈던 질문이 의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생각하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온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정말 그 두 가지가 다 갖추어졌다면 그 두 개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면 더욱 좋았겠죠. 하지만 실제 그 학생은 그런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 확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이 정말 읽었고 거기서 의미가 있었던 책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앞에 두 개 항목을 합치면 총 1,500자인데요. 1,500자가 얼만큼이나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A4에다가 글자 크기 2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4 한 1,500자 해봤자 많이 정도는 했는데도 A4 이렇게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 아까 전에 그 천장 구체적인 사례 쓰신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3개 이상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학생 자기 꿈에 맞춰진 이야기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인성 영역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성 영역이라는 건 기존의 그 봉사 체험이 아까 전에 확대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후반부터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반부터 해가지고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봉사 체험 부분을 이제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저희가 안내를 때 아까 좀 전에 안내드릴 때 봉사 체험의 확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봉사 체험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봉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가지고 학생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성 부분은 그게 더 확대됐기 때문에 꼭 봉사가 아니어도 되고 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활동이 아니어도 어떤 활동이어도 상관없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교준, 갈등관리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의 인성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야기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성 부분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입니다. 기타 항목인데 앞팩들이 지금 1000자, 500자, 800자 이렇게 있어요. 자, 학생이 태어나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딱 그 길을 위한 준비를 해오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종종 보이긴 해요. 종종 보이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흔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학생들은 살아오면서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걸 해봐야겠어 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부분들 작성을 하시다 보면 글자 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학생의 꿈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 위주로 밖에 작성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충분히 더 있죠. 그런 장점들을 기타 항목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기개발 계획서 맨 첫 장에 보시면 모든 항목에 개조식으로 작성 가능하다고 해놨지만 실제 학생들이 쓰는 걸 보면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불편하죠. 쓰는 사람, 읽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을 저희가 아예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개조식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1번 어떤 활동을 했든, 2번 어떤 것들을 해봤든, 3번 뭘 해봤든, 즉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생각의 장점들을 작성을 해달라는 거고요. 자, 서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이 글을 쓰실 때 이 글이 글짓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글자 수가 굉장히 짧은 글이기 때문에 글짓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많은 내용을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빼주십시오. 학생의 이야기들, 의미 전달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빼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학교 이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 정말 깊죠.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요민교육부입니다.
이거 다 썼다가 거의 뭐 반주를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쓰시면 학생이 이야기를 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이 오시면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팝스라고 쓰라고. HAF, 약자만 따서.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쓰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데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고 지칭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저희가 이 자기개발 EX에서 원하는 건 예의와 범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야기가 최대한 많이 담겨있길 바랍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의 꿈과 지원과정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글은 분명히 학생이 쓰는 건 맞습니다. 학생이 쓰는 건 맞는데 학생이 쓰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살아온 시간은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10몇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즉 학생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지금 작성한 글을 부모님이 최소 한 번, 두 번이라고 다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부모님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지나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매해 있습니다. 정말 매해 있었고요. 읽다 보면,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대단하신 것도 알겠는데, 굉장히 짧은 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짧은 글 안에 집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쓰다 보면, 정작 내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찾는 건 학생이지 부모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학습 계획서. 작성하다 보면 그 학생이 이제 작성하다 보면 분명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언을 듣는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조언은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부모님이나 선생님 조언은 상관없습니다. 읽으시다가 문제 지금 이런 거 이렇게 고치는 거 어떠냐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모님이 해주셔서 그걸 100%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얘들 지금 사춘기입니다. 100% 다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학생이 그걸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할 여력을 주세요. 여력을 주시면 학생이 생각해서 그렇게 고치는 게 더 좋다 하면 고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학습 계획서는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모든 걸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들을 따라갔을 때를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할게요. 첫째 때 제가 지금 첫째 숙제 거의 자연과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첫째 때는 정말 10편 중에 7편, 8편 똑같았고요. 둘째 해가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 꿈은 의사죠. 대다수가 자연과정이면 의사니까. 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을 보죠. 아,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갖습니다. 꿈을 갖고요. 그래서 자연과학 관련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어떤 동아리, 어떤 ET를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 차이가 나오죠. ET 이름 2개 썼느냐, 3개 썼느냐, 동아리 이름 1개 썼느냐, 2개 썼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 대학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거기서 학부를 마쳐요. 자,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죠? 전원 조키스 갑니다. 거기 석박사학위까지 가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공헌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갑니다. 세계 공헌을 해야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거를 아예 외워버리더라고요. 왜냐면 7편, 8편 똑같이 있구나. 그거를 10편 중에 7편, 8편을 돼요. 하루에 저희가 90편을 보거든요. 그거를 며칠 동안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러고 나면 외워요. 외워서 나중에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동아리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서류라는 건 학생의 나의 다른 장점들을 최대한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의 내신 기준은 이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실수를 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도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면, 네가 중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역할을 충실했다면 내신이 15%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전형을 짰던 거는 15분 안에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우리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너를 보고 뽑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15%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경쟁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내려갔었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즉 서류는 학생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네가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장점을 우리한테 보여줘라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편 중에 7편, 8편이 똑같으면 얘네들은 그냥 평균을 주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글이 나오면 안 되고 학생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종종 이런 질문 하십니다. 아, 우리는 정말 이랬다. 정말 이 내용인데 이랬을 땐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분명히 학생이 정말 100%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분명히 거기서 학생만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만의 학습 계획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요소죠. 면접입니다. 면접은 크게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 면접이고 서류진 여부 확인하고 다양한 면접으로 잠재력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장시간 면접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작년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실시를 했냐면 작년에 학생단 저희가 30분 면접을 계획을 했습니다. 30분 면접을 계획을 해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책상이 놓여있어요. 책상이 놓여있고 책상에 앉으면 4개의 상황이 붙어있었습니다. 4개의 상황이 붙어있어 그 상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안 되는 시간을 줬습니다. 4개 상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두 번째 방에 가면 면접관 3분이 앉아있고요. 똑같은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총 4개의 상황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 4개를 했습니다. 개별 질문은 그 학생이 자기 개발 계획서 내에서 질문들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총 8개의 질문을 가지고 한 15분 안 되는 시간을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면접을 실시를 했고요. 자, 일단 개별 면접 형태를 띱니다. 학생 1명당 그 면접관이 최소 3분 이상이 보고요. 그 중에 우의촉이 한 분씩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진위 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서류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들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전처럼 독서가 좀 더 확인 들어가야 되겠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확인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다양한 면접으로 잠재력 발표. 이거는 사실 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접을 해보고 싶어요. 학생의 어떤 다른 장점들을 최대한 발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면접이고요. 자, 다음으로 장시간 면접. 저희가 정말 장시간 면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회 때 사실 언론을 좀 탔는데 문제가 되게 돼서 첫 회 때는 저희가 면접을 2차에 거쳐서 했어요. 한 번은 5분짜리 면접, 인성 면접, 두 번째 면접은 1시간짜리 면접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그 면접은 조금 문제제기가 돼서 30분 안 되는 면접을 실시를 했고요. 자, 장시간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제과정을 실제 국제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유문, 자연스타일.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평가로 학생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본 서류의 학생들을 면접에서 만납니다. 자, 면접실에서 면접관들은 앉아가지고 면접실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분이보다 더 부드럽고요. 저는 첫 해 면접에 딱 들어가서 정말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서류를 읽고 만들었던 어떤 이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노력했던 학생을 그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면접관들은 사실 서류평가를 할 때 저희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아침에 밥 먹고 서류 보고 점심밥 먹고 서류 보고 저녁밥 먹고 서류 보고 밤까지 서류 보고 또 잡니다. 하루 종일 서류만 먹고 그 서류 안에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처음에 모릅니다. 얘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를 한 10초, 20초만 딱 들으면 속으로 모릅니다. 아, 네가 걔구나, 네가 걔였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걔가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면접실에서 정말 기쁩니다. 너를 정말 만날 수 있어서. 얼굴도 몰랐던 너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면접이 실시가 되고요.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오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과정에 맞는 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면접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면접을 하려는 거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면접팀의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점들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다른 기관에서 하는 5분 면접, 그렇게 짧은 면접을 실시 안 합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장시간의 면접을 실시한다고